같은 크기의 빨간 풍선과 파란 풍선이 있을 때 풍선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야. 열심히 공부해. 친구의 응원과 함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은 기체끼리의 반응에서 규칙성은 이라는 내용으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수소 분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분자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부피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산소 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도 산소의 부피가 됩니다. 자, 이 분자가 어떤 종류이냐는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분자가 두 개라면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분자가 세 개가 되었다면 하나, 둘, 셋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될 거고요. 수소의 분자가 네 개가 된다면 그만큼 부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라는 아이는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어떤 기체인지 그 분자의 종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두 개라면 이 정도, 세 개라면 이 정도, 네 개라면 이 정도, 즉, 분자 수에 비례해서 부피를 차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부피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분자수는 어떨까요? 그렇죠.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기체의 성질을 공부했어요. 그때 이 기체라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온도와 압력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전제가 서술이 되어 있고요.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크기의 부피 안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사를 한 뒤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부피를 알고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의 비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기체의 부피 비라는 것은요, 분자수의 비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체는 분자수에 비례해서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따라서 부피가 같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분자수의 비는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비슷해요. 자, 개수비와 같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개수비라는 것은 반응하는 분자의 수를 비를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결국엔 기체에서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체 반응의 법칙이란 자, 첫 번째 중요한 서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즉, 두 번째 중요한 서술,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일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즉, 부피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피 사이의 간단한 정수비,
그게 부피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부피비는 뭐가 같다고 했지요? 그렇죠. 분자수의 비와 같다라고 했어요. 분자수의 비. 얘는 아까 또 뭐랑 같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개수비와 같다. 하지만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얘기했던 그 질량비랑은 다르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서술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일정한 온도와 압력일 때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라는 기체를 만들었다고 해요. 수소도 기체, 산소도 기체인데 수증기도 기체래요. 아, 그러면 나한테 기체 반응의 법칙을 쓰라는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라는 물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개수를 맞출 건데, 반응물에 두 개였던 산소가 생성물에서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개수를 두 개로 맞추고요. 그랬더니 수소도 두 배가 되면서 생성물에 네 개가 됐죠. 그래서 반응물에도 네 개가 될 수 있도록 개수를 맞췄어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자마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개수비를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대 생략되어 있지만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대 1대 2라는 개수비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자, 개수비를 찾았네요. 이 개수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분자수의 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줄만 오늘 배운 내용으로 더 추가를 해봅시다. 바로 기체의 부피비입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수소에 봤더니 지금 두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부피가 2부피라는 거예요. 수소 2부피가 반응했더니 이거 한 칸에 10ml라고 칩시다. 자, 두 칸이니까 20ml를 반응했어요. 근데 산소는 한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ml가 반응해야 해요. 그래서 두 칸이 자, 그러면 20과 10이 반응했으니까 30이 돼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개수비가 부피비가 되는 것이니까 수증기는 두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생성됩니다. 두 개, 즉 10ml, 10ml, 즉 20ml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산소 분자 한 개가 반응할 때 반응한 수소의 분자의 개수는 한 개가 반응할 때 수소 분자는 두 개가 반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산소 부피 10ml가 반응되었어요. 그러면 수소의 부피는 20ml이고요.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내볼게요.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그럼 얼마일까요? 그렇죠. 개수비에 맞게 20ml가 된다. 자, 이 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반응 전 기체의 부피 수소는 20ml가 있었고요. 산소도 20ml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시켜봤더니 산소가 10ml 남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반응한 기체의 부피를 확인해 보면 수소는 20ml를 다 쓴 거예요. 여기 왜냐면 남은 기체는 산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소 20ml 중에 10ml가 남았다고 하니까 반응한 부피는 10ml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수증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2,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ml가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밑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소가 80ml가 있고 산소가 30ml가 있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수소와 산소의 반응의 부피비는 2대 1로 반응을 해서 수증기 이만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 산소가 조금 여기서 2대 1로 반응을 하려면 누가 남냐고 하면 수소가 20ml 남게 됩니다. 30을 다 쓰고요. 얘는 이만큼 반응했기 때문에 60ml만 쓰고 남은 20ml는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60만큼 쓰고 산소는 30ml만 썼기 때문에 2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증기는 얼마 만들어졌냐고 하면 60ml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테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테인은 CH4이고요. 산소는 O2이고 이산화탄소는 CO2입니다. 수증기는 H2O예요. 개수를 맞춰볼게요. 여기서 산소가 3개고요. 여기서는 산소가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를 해주고요. 수증기에도 곱하기 2를 하다 보면 화살표 양쪽에 개수가 맞게 됩니다. 그러면 1대 2대 1대 2라는 개수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비라는 건 결국 분자수의 비라는 걸 했고요. 기체의 부피비라는 것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칸일 때 2칸, 한 칸, 2칸. 이것은 전부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일 때만 성립을 할 수 있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고요. 메테인의 분자 한 개가 반응할 때 생성된 수증기의 분자는 2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테인 기체가 메테인 기체가 10ml 반응할 때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1대 2이기 때문에 20ml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문제 한번 낼게요. 그러면 메테인 기체 10ml가 반응할 때 산소는 얼마나 반응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산소의 부피비만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0ml 반응했을 거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반응 전 기체의 부피 메테인 10ml 있었고 산소 30ml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이 반응할 때 1대2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자, 1대2만큼 사용을 할 겁니다. 메테인 10을 다 사용하면 산소는 20ml만 쓸 거예요. 20ml. 그러면 30ml에서 20ml를 썼기 때문에 산소는 10ml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1대2로 반응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도 수증기도 1대2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 위의 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10ml, 20m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1대2의 반응, 1대2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메테인이 10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소는 20만큼만 반응을 할 거예요. 1대2로. 그러면 남은 부피는 산소를 20ml밖에 안 썼기 때문에 40 중에 20을 썼기 때문에 20ml가 남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기체의 부피는 역시 1대2로 10ml, 20ml로 생성이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30, 메테인 30에 산소 40입니다. 1대2로 반응을 하려면 아마 메테인 30을 다 쓰게 될 거고요.
메테인 30을 다 못 쓰네요. 다시, 자, 죄송해요. 탄소 1대2가 되려면 산소가 20을 썼다라고, 20이, 자, 메테인이 20을 써야 되고요. 산소가 40을 써야 1대2가 됩니다. 20ml, 40ml 했을 때 1대2가 됩니다. 그러면 산소는 40ml를 알차게 다 썼고요.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30 중에 20만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피가 메테인 10ml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반응한 친구들을 보면 1대 메테인 20 만들고 20 반응할 때 산소는 40ml만큼 반응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20ml만큼 생성이 되고 수증기는 40ml만큼 생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하고 차근차근 해본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내용이 어렵다 보니 다음에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킹을 타느라고 기력을 다 소모해서 오락가락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신나게 노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에 좀 푹 쉬고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잘 자요.